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패기지옥의 세 번째 경기 조로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조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제하하하 이번 상대는 네 녀석인가 밀짚모자의 오른팔 롤로노와 조로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자야에서 본 이후 직접 보는 건 처음이군. 네 녀석이 사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놀랬다. 그저 스쳐가는 해적 중 하나라고 생각했건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밀짚모자 루피 범상치 않은 놈이라고 생각했다만 설마 니 사왕까지 오를 줄은 몰랐군. 그나저나 다행이군. 내 상대가 밀짚모자가 아니라 너라서 말이야. 능력 없이 그놈을 상대하는 건 조금 성가셨을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도발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곧바로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무장색 필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검을 막아낸 뒤 잊지 않았겠지. 나 역시 사왕으로 불리는 것을. 능력만 가졌다면 사왕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간부 따위에게 당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의 멱살을 붙잡은 뒤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키며 조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꽤나 강해진 상태였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장기를 봉쇄당한 놈에게 질 거라면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것. 이곳이 이 녀석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둘렀고 엠마가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조로는 엠마의 능력을 통제하며 자신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뒤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곧바로 티치의 다리와 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게 되며 고통을 2배로 받는 페널티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조로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뒤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맷집만큼은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여왕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티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 공격은 꽤나 매섭군. 고통을 2배로 받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안 그래 해적 사냥꾼 이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조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폐왕 3일 천격을 사용하여 티치를 단숨에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폐양색 패기라 최대한 감추려 했는데 더는 감출 수 없겠군. 빨간머리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처음인가. 제하하하 즐겁군. 이 주체할 수 없는 힘 막아봐라 롤로노와 조로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티치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티치의 패기가 조로의 패기를 압도하며 티치의 공격이 조로의 공격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는 저 녀석의 폐양색 패기는 무언가 다르다. 이질적인 힘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티치는 네 녀석이 사용하는 엠마와 비슷한 원리다. 나의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생명력마저 흡수하지 해서 최대한 감춰두려 한 것이다. 하지만 네 녀석은 자격이 있는 것 같군. 생명력을 깎아서라도 쓰러뜨려야 할 만큼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해할 수 없군. 그런 폐양색 패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나의 특수한 신체와 연관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크게 중요치 않다. 오직 이 힘만이 중요할 뿐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조로는 티치가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했으며 심지어 티치의 폐양색 패기는 평범하지 않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절망하지 않으며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가졌다고 한들 좌절할 필요는 없다. 더 강한 패기와 힘으로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물고 있던 검을 질끈 물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잠격과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전투력이 조로보다 명백히 우위였기에 조로의 공격은 티치에게 닿을 수 없었고 전황은 계속 불리해져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조로는 티치와의 생사결을 통하여 점차 강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수차례 티치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소용없다고 롤로노와 조로 이 녀석의 체력만 허비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체력을 소비시킨 뒤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패기가 한 단계 더 강해졌으며
엠마 역시 강해진 패기를 흡수하며 복주하기 시작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었고, 조로는 마치 엠마의 전대주인 코즈키 오뎅처럼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었던 기술인 도원 토츠카를 재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단숨에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의 복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서 뒹굴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만약 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지 않았다면 방금 일격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와 조로, 나와의 대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인가? 이 위압감은 마치 과거 빨간머리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과거 자신과 맞붙었던 샹크스급으로 평가합니다. 티치는 조로의 성장에 놀라며 더는 방심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해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티치는 습관적으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리를 좁히려 하였지만 패기지옥에서는 악마 열매가 소실된 상태였기에 티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티치는 일말의 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아수라 발건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의 공격을 읽어낸 뒤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냈고 정타를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티치의 반격이 이어졌고, 티치는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전력으로 조로를 난타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힘겹게 티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번뜩이는 전투 센스를 선보이며 일부러 자신의 공격을 변칙적으로 교차하며 빈틈을 유도했고, 조로는 과하게 몸에 힘을 준 결과 티치가 변칙적으로 주먹을 교차하자 빈틈이 생겨나며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비록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할 순 없지만 흰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며 조로의 앞면에 주먹을 강타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티치는 쓰러진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꼴이 말이 아니고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그 정도면 잘 싸운 거다. 상황을 상대로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곧바로 조로의 목을 비틀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뒤로 뺐고, 조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로 향하는 티치의 손을 베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일어나며 상대가 누구든지 내겐 상관없다. 최강을 향해 나아가는 남자 앞에 그 누구라도 평등하게 쓰러질 뿐이니 말이야.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너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째서 계속해서 덤비는 거지,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은 검사의 수치다. 패배는 곧 죽음. 죽기 전까지 패배를 인정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스승 미호크와의 첫 대결을 떠올리며 그 사내를 뛰어넘기 위해 라고 중얼거렸고, 이후 쿠이나를 떠올리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와 동료들을 떠올리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네 녀석을 쓰러뜨린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 순간 조로의 검 세자루가 모두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최강의 기술인 패왕참흑 청격 참화를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확신한 뒤 제하하하 부딪혀보자고 롤로노와 조로, 승자는 단 한 명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수명을 1년 이상 줄일 각오로 패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조로와 티치의 공격이 중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서로의 공격이 서로에게 적중하며 티치와 조로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조로와 티치는 서로의 공격을 허용한 뒤 동시에 쓰러졌고, 원피스 게임의 진행자는 이를 지켜보며 이런 당황스럽군요. 두 참가자가 동시에 쓰러지는 경우는 드문데 이럴 경우에는 1초라도 먼저 쓰러진 사람이 패배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로와 티치는 0.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쓰러졌고, 는 난감해하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군요. 먼저 의식을 차리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두 캐릭터 모두 죽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를 바라봅니다. 한편 조로는 내면의 세계에서 또다시 지옥과 같은 곳을 헤매고 있었고, 조로는 이런 또 이곳인가, 킹과의 대결 이후 왔던 이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앞에는 사신과 같은 인물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또 네 녀석이냐 해골,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의식을 차리게 도와줘 라고 말했고, 사신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조로를 잠시 바라본 뒤 곧바로 사신의 낫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을 비비며 검은 수염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눈앞에는 정신을 차린 티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아쉽게 되었군 롤로노아 조로, 몇 분만 늦었으면 내가 졌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승리다. 내가 네 녀석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 티치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티치와 조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